네, 앞서서 우리가 Why a lot of startups will come to regret their unicorn status라는 아주 훌륭한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LMS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관련된 컨셉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overconfidence, excess of that overhang 뭐 이런 컨셉인데요. 네, 이 링크가 있고 첫 번째는 overconfidence입니다. overconfidence. 네. 네, 창업자와 거기서 보면 이제 아까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면 이제 창업자들이 킬레잇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킬레잇이 킬레잇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래서 킬레잇이 굉장히 높은데 잠깐만요. 새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새로 공유를 우리 렉처 컨텐츠에 이걸로 새로 공유를 해서 Why a lot of startups will come to regret their unicorn status. 이코노미스트 기사 제가 우리 LMS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버컨스덤의 SS 업튼 데드 오버행 등의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야후의 1달러짜리 오퍼를 거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창업자들이 그렇게 킬렛이 높은데도 굳이 창업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페일하는데도 창업자들은 끊임없이 창업을 해요. 결국 셀프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 빌리프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버 컨피던스가 없으면 사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근자감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건 회사를 창업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자감은 굉장히 금융에서 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버 컨피던스라고 하고요. 오버 컨피던스 이펙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verconfident effect is a well-established bias.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진 바이어스다. 심리학적 편향이다. 매우 잘 알려진 심리학적 편향이에요. overconfidence는. In which a person subjective confident in his or her judgment is reliable greater than objective accuracy of those judgment.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confidence, 그들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그들 자신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자신감이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 판단이 틀릴 수 있는데 그 객관적인 것보다 스스로 내 판단이 맞다라고 더 크게 생각할 때 그걸 우리가 오버 컨피던스라고 합니다. 오버 컨피던스니까 적당한 자신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클 때 우리는 이걸 오버 컨피던스라고 합니다. Overconfidence is one example of miscalibration of subjective probability. 그래서 이제 성공 확률에 대해서 miscalibration이다.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판단이 맞을 확률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으로는 맞을 확률이 30%인데 주관적으로 80%라고 믿으면 오버컨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오를 확률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 이걸 오버컨피던스라고 합니다. Throughout the research literature, 오버컨피던스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Overconfidence has been defined in three distinct ways. 그래서 오버컨피던스 학자들이 이제 학자들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overestimation of one's actual performance. 스스로의 성과에 대해서 overestimation. 나는 훨씬 더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내 사업은 훨씬 더 잘 될 거야. 그렇죠? 아니면 overplacement of one's performance relative to others. 난 딴 사람들보다 나. 내 생각에 나는 딴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평균보다 성실한 사람, 성실한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평균보다 성실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평균이 아니죠. 당신은 평균보다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보면 반은 yes, 반은 no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다 자기를 평균보다 나은 사람, 평균보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나 오버컴피던스가 조금 있죠. Over precision in expressing unwanted certainty
the accuracy one. 그래서 스스로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건 확실해. 내가 내 회사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 라고 over precision.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the most common way in overconfidence has been studied by asking people how confident they are of specific belief they hold or answers they provide.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버컨피던트 아니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가의 답에 대해서 당신이 대답한 답, 당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the data shows that confidence, 네, systematic exceed accuracy. 그래서 이게 이제 편향인 이유는 아주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네, accuracy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틀린다는 거예요. implying people are more sure that they are correct, they are deserved. 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overconfident하다. 네, 실제로 훨씬 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된다.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overconfident, 그렇죠. 흔히 연구되는 게 overconfident, overestimation, overprecision, overplacement. 네, 이렇게 하는데 나타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overestimate, illusion of control describes the tendency for people to behave as if they might have some control when in fact they have none. 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네. Planning fallacy. 네, 아주 흥미있는 겁니다. The tendency for people to overestimate the rate of work or to wonder how long it will take them to get things done.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네, 이 사업은 1년 내에 성공시킬 수 있어. 근데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오버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겁니다. 네, 오버 프리시전이고 다 재밌는 거예요. 이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은, 네, 여러분이 기회 되면 이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은, 네, 한번 좋은 거라서, 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되게 좋은 글이고요. 네. 그래서 overconfidence. The following is the incomplete list of events related to triggered by bias. overconfidence and the failing culture. 이 overconfidence가 로 야기된 대형 산업, 대형 참사들. 네. 체르노빌, 타이타닉, 네. 챌린저, 콜롬비아호, 딥워터 호라이즌까지.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오버컨피던스의 장점도 있다. 물론 사람들이 오버컨피던스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에 도움이 된다. 자존감에 도움이 된다. 네. As well as giving an individual will to success. 오버컨피던스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창업이 그렇죠. 그렇게 실패 확률이 큰데 그렇죠. 오버컨피던스가 없으면 창업을 안 할 거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의지를 준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왜 이렇게 오버컨피던스를 갖는 이유는 인간들이 이렇게 오버컨피던스를 갖고 스스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특히 남자들이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그런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근거 없는 자신감, 오버컨피던스한 인간들이 더 많이 생존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오버컨피던트 했던 멀리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우리 머나먼 선조들이 오버컨피던트 했던 선조들의 후손이 많은 거예요. 오버컨피던트 하지 않았던 선조들도 있을 건데 그 선조들은 자손을 많이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오버컨피던트한 선조들이 자손을 많이 남기고 우리는 그 자손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오버컨피던트 하면 왜 자손을 많이 남길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오버컨피던트 해야 내가 잘생겼어. 나는 잘생긴 것 같아. 아직가 과감하게 들이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오버컨피던트 하니까
모험을 하고 개척을 해서 그 와중에 많이 죽었을 거예요. 네, 많이 죽었지만 성공하면 네, 성공하면 이제 많은 재화를 획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네, 그걸 바탕으로 많은 네, 자손을 남길 수도 있었겠죠. 오버 컨피던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선사시대, 원시시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더 많이 낳았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인 거죠. 오버 컨피던트 하지 않은 우리 선조들은 오래는 살았을 수 있어요.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래 살지만 자기는 오래 살았지만 후손을 많이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런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오버 컨피던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asset substitute이고요. 네. asset substitute problem. A stockholder claim on a labeled company can be viewed as core option on firm's asset value. 자, asset substitution problem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프리퍼드 스톡을 잔뜩 발행한 네, 프리퍼드 스톡으로 우선주로 자금을 조달한 회사의 창업자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의 CEO와 같은 포지션, 똑같은 포지션이에요, 사실. 그리고 엄청나게 부채가 많은 회사의 CEO면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대부분 돈 갚는 데 사용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 돈 갚는 데 사용하면 자기가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애당초 열심히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asset substitution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자 우선주 투자자 아까 그 소프라노 사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빚이 많은 회사의 CEO요. 그러면은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자기는 별로 잃는 게 없어요. 네, 우선주 투자자들 그다음에 채권 투자자들 돈을 잃어요. 자기는 별로 잃는 게 없어요. 자기는 그냥 어차피 지분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만약 엄청나게 큰 갬블을 해서 이기면 크게 대박이 나면 네 우선주 투자자들한테 돈 갚으면 되고 채권님 더 그래요. 네, 엄청나게 이제 채권이 많으면 네, 그 채권 투자들의 돈만 갖고 나머지는 다 냈고 이게 되잖아요. 결국 asset substitution effect라는 건 엄청나게 부채가 많은 회사일 경우에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인센티브가 있다. 네, 를 의미합니다. 콜 옵션. 네, 콜 옵션이 뭐냐면 리스크가 커질수록 콜 옵션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부채가 많은 회사는 성공하면 다 내 거, 싫으면 그냥 실패하면 그렇죠. 채권자들. 성공하면 채권자들한테 돈 갚고 나머지는 다 내 거. 하니까 완벽하게 콜 옵션이라는 거죠. 네.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는 게 콜 옵션을 행사하는 거라고 보고 나머지 다 내 거. 그러니까 콜 옵션의 가치는 리스크가 클수록 올라가니까 점점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중요한 asset substitution problem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asset substitution problem. What is an asset substitution problem? An asset substitution problem is when a company's management willingly deceive another by replacing high quality asset with low quality asset. 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실상 속이는 거 뭐냐면 아주 하이 퀄리티 자산을 품질이 높은 자산을 저급한 자산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회사의 프로젝트가 좋은 게 있는데 아까 투자자 돈 받아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아주 질 나쁜 하이 리스크 프로젝트. 네, 라스베가스에 가서 엄청나게 위험한 갬블을 한다. 이기면 다 내 거. 조금만 돈만 갚고. 네,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에셋 서브스티튜션 한다. 그래서 네, 대시 많은 회사가 채권이 많은 회사가 좋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위험한 프로젝트를 추구할 가능성. 결국 굿 로우 퀄리티, 하이 퀄리티 에셋을 하이 퀄리티 에셋이나 프로젝트를 로우 퀄리티 에셋 프로젝트로 바꿔버리는 대체해버리는 현상을 에셋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전환사채 RCPS나 그렇죠? 어, CPS 컴퓨터 프리스퍼드 스톡으로 계속 투자를 받으면 그게 그런 걸 계속 투자를 받으면 네, 결국 그 모든 게 부채 나타나 먹고 그러면 창업자는 자기 지분을 잡고 나머지는 다 부채니까 결국 에셋 서브스티튜션을 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죠. 이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이사회 기능 이런 거 다 살리고 그래야 되겠지만. 네. For instance, a company could sell a project as low risk to get favorable term from a creditor. After loan funding, they could use the process for risky endeavor, thus passing the unforeseen risk to the creditor. 정확히 얘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회사가 이건 안전한 프로젝트예요. 안전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돈 빌려주세요. 라고 돈을 잔뜩 빌려요. 그 안전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놓고 돈 빌려놓고 그 다음에 리스키한 프로젝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짓만 하는 거예요. 왜냐? 성공하면 다 내 거, 돈만 갚고 실패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네, asset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네, asset substitution problem arise when management deceived by replacing high quality project assets with low quality project asset. 네, 그래서 high quality asset, low quality asset 바꿔버리는 거다. 더 key asset substitute problem, asset substitute problem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리스크 시프팅이다. 리스크 전이 현상이거든. Which is when managers make overly risky investment decisions that maximize equity shareholder value at the expense of debt holders' interest. 네, 그리고 에, 위험한 프로젝트를 계속 벌려서 위험을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 투자자들에서 채권이나 우선주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전이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인 asset substitution이다. 네. The asset substitute problem highlights the conflict between stockholders and debt holder, credit holder. 그래서 asset substitution problem은 그렇죠. 주식을 가진 사람과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 간에 어떻게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 어느 한 회사가 펀딩을 하는데 주식과 채권으로 펀딩을 받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바로 that asset substitution problem 거죠. The incentive to shift risk grows with the company's level of risk. 회사의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더욱더 asset substitution problem 커진다. 네. 네, 그래서 how an asset substitution problem work 쭉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다 비슷한 말이다. 이그젠플도 있고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Imagine a firm borrows money, then sell its relatively safe asset and invest money asset for new projects that are far riskier. 그래서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네, 회사가 돈을 빌렸어요. 회사가 돈을 잔뜩 빌린 다음에 뭘 하냐면 회사가 가진 프로젝트나 자산 중에서 안전한 걸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안전한 자산을 팔아버리고 그걸 갑자기 위험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죠. 네. The new project could be extremely profitable, but it could also lead to financial distress or even failure. 그 성공하면 대박인데, 네, 회사가 망할 확률도 큰 그런 사업에 안전한 자산 막 팔아버려서 그런 위험한 투자를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If the risky project is successful, 만약 회사가 성공하면 그 프로젝트 위험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most of the benefits to the equity shareholders, 네, most of benefit to the equity shareholder 대부분은 대부분은 equity shareholder 지분 투자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베너핏하는 거예요. Because credit return are fixed at the original low risk rate. 채권자들은 원금과 이자 가져갈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줄 거예요. However, if the project failure, a bondholder take loan. 지면 bondholder들 그걸 못 받아요. 그렇죠? In this case, the stockholder's claim on a levered company can be viewed as a call option.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은 콜 옵션을 들고 있는 거가 비슷하다. Because equity downside risk is limited. 에쿼티 아무리 위험한 프로젝트를 해도 그냥 돈 낸 것만 잃으면 그만이에요. downside limited 됐어요. Managers of levered firm has incentive to increase the riskiness of firm's business. 그래서 이런 회사, 부채가 많은 회사의 매니저들은 회사의 위험을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거죠. So they may substitute safe assets with risk asset. 그래서
네, 안전한 자산을 위험한 자산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To raise upside potential with this option. 그래서 콜 옵션일 때 upside potential은 내가 다 가져가니까 upside potential을 늘리기 위해서 리스크 쉬프팅을 한다. 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ebt overhang problem인데요. 네, debt overhang problem. 네, 그래서 네, 제가 방금 열었는데 예, 여기는 debt overhang problem은 예, debt overhang is the condition of an organization that has existing debt so great that it cannot easily borrow more money even when the new borrowing is actually good investment that would more than pay for itself. 네. 네. The problem emerges, for example, if a company has a new investment project with a positive NPV but cannot capture the investment return existing debt position.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회사가 빚을 잔뜩 지고 있어요. 그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파저티브 NPV 프로젝트가 있어요. 파저티브 NPV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파저티브 NPV 프로젝트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 채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요. 그러면 파저티브 NPV 프로젝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놀겠죠. 네. 그래서 회사가 빚이 많으면 응당해야 될 좋은 프로젝트마저도 안 하는 현상을 데드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아까 에셋 서브스티튜션은 회사가 대신 안 하면 안 해야 될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안 해야 될 위험할 프로젝트를 벌리는 게 에셋 서브스티튜션이고 데드 오버행은 회사가 부채가 많을 때 이번에는 응당해야 될 프로젝트를 안 하는 현상, 이걸 데드 오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뭐 열심히 그런 경우 많아요.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잔뜩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잔뜩 지고 싶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채권자한테 다가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돈을 갚으려고 할까요? 이럴 때는 그래서 채권을 탕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익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빚이 많으면 열심히 일해봐야 빚쟁이들한테 돈 가니까 그냥 일 안 해. 배째라고 나오니까 그럼 내가 좀 깎아줄게. 일부만 갚아. 그러면 일 열심히 하면 그렇죠? 그 사람도 자기가 챙기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네. 빚진 사람도 좋고 빚쟁이도 좋고 빚진 사람 채무자도 좋고 채권자도 좋고 그런 거죠. 채권자는 이번에는 일은 그나마 하니까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 좋고 채무자는 일하면 떼주고 자기 일부 챙길 수 있으니까 좋고 네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채무자가 일을 안 하니까. 네. 뭐 그런 거죠. The situation emerges if existing debt holders of company can be expected to lay claim to the profit of the new project and the renders and people project negative.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사례도 나오고, 네, 이 사례, 네, 금융위기 때 이렇게 사례가, 네, 금융위기 때 이렇게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데드 오버행 사례가 금융위기 때, 네, The problem of debt overhang was used as a justification by government to inject capital into banks around the world after collapse of Lehman Brothers.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은행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왜 은행들이 네, 네, 왜 은행들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네, 네, 은행들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한 가지 논리가 그거죠. 아니 왜 은행들이 이 모든 잘못은 금융기관들이 잘못해서 신용위기가 일어났는데 금융기관들한테 왜 추가적으로 정부 자금을 왜 투입을 하느냐? 네. 잘못은 걔네들이 금융기관이고 왜 추가적으로 정부 자금 투입하느냐? 정부 자금을 투입 안 하면 어차피 빚이 망해서 금융기관들이 아무것도 안 해. 네, 데드 오버행 때문에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그나마 일을 하고 그래야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다는 한 가지 논리인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네. 보면 이때 이제 nevertheless many governments in the financial crisis, including United States, 금융위기 때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primarily bought newly issued preferred stock. 그래서 우선주, 금융기관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우선주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우선주.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과 사이에 있는 그런 거죠. Preferred stock is similar to debt. 채권과 비슷한 게 뭐냐면 in that it gets paid before common stock. common stock 이전에 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debt과 비슷한 점이 있다. It also pays a liberal dividend that are similar to interest. 이자와 비슷한. 그래서 이제 네. 은행들이 이제 살리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하면서 우선주 투자를 했는데 우선주를 잔뜩 집어넣으니까 은행들이 이제 뎃 오버행 문제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이코노미스트 기사처럼 이제 뎃과 비슷하니까 그렇죠. Thus the capital infusion of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F 그렇죠. TAF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우선주로 지분을 넣었어요. 네, 그 결과 이런 정부 프로그램 may have done little to cure that overhang problem in United States largest bank. 그래서 은행들의 구제금융으로 우선주로 들어가서 은행들의 debt overhang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게 우선주가 채권과 비슷하니까 금융기관들의 debt overhang problem,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문제를 더 심화시켰다는 겁니다. 학술적 연구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학술 연구가 되는 아카데미 리서치 서제스트대.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if the government bought common stock or toxic asset in troubled bank that the overhang from would be better corrected. 그래서 우선주로 들어가서 debt overhang 문제를 심화시키기보다도 그냥 지분 투자로 들어가는 게 나았을 거다. 아니면 toxic asset 회사의 부실 자산을 그냥 사버리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다. 네. Nevertheless, if bank is very insolvent, 네, nevertheless, if bank is very insolvent, subsidies will have to be extremely large to correct the problem of debt overhang and unsecured debt and preferred stock holder may have to bear some losses. 네. 그렇지만 그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문제가 있었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이 심각했다는 거죠. 네. Interviews with many bank executives found that 그래서 네, 많은 이제 은행가들하고 인터뷰한 결과, 네, many banks were not eager to increase lending after receiving TARP fund.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구제금융 TARP 펀드를 받아서 우선주 투자를 받은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 신용 창출도 해서 신용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사실 정확히 debt overhang problem이 이야기하는 대로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봐야 네, 빚 갚는 데만 쓰고. The Congressional Review Panel created to oversee the TARP 예, 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패널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conclude that 2009년에 conclude 했는데 although half the money has not yet been received by the bank. 은행들이 또 그나마 반은 받아가지도 않았어요. 네. Hundreds of billions dollars have been injected into marketplace with no demonstrable effect on lending. 그래서 은행들한테 이렇게 구제금융을 잔뜩 해줬는데 네. 잔뜩 해줬는데 네. 그게 이제 신용 창출을 늘리고 대출을 늘렸다는 어떤 증거를 네, 찾기 힘들다. 네, 은행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신용 창출하라고 구제금융 넣어줬는데 신용경사 해결하라고 구제금융 넣어줬는데 은행들이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뎃 오버행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뎃 오버행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약간 이코노미스트가 왜 네, 그렇죠. 허울 좋은 유니콘. 네, 허울 좋은 유니콘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렇게 우선주 위주로 잔뜩 투자를 받고 헤드라인 밸류에이션이 유니콘이라고 해도 그 회사를 진짜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지분 가치는 사실상의 지분 가치는 헤드라인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작은 거죠. 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그런 거고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큼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헤드라인 밸류에이션 그걸 감안한 헤드라인 밸류에이션만 낮은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유니콘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debt overhang problem 때문에 창업자가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asset substitution 프로그램 때문에 일을 엉뚱한 방향으로 위험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이 모든 게 회사 가치를 네, 파괴하는 수가 있다. 헤드라인 밸류에이션에 신경 쓰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